목욕 한 번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나무, 그리고 상상조차 어려운 기이한 생물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미비아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험준한 나미브 사막의 아름다움과 장대한 대서양 해안으로 잘 알려진 이 나라는 사실 그 외에도 독특하고 때론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실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나미비아의 15가지 금지 법규와 특이한 현상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떠나볼까요? 15번, 밤에는 운전 금지. 본격적으로 나미비아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미비아는 밤이 되면 정말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여기에서는 야간 운전이나 심지어 택시 호출조차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밤이 되면 야생동물과 가축들이 도로를 자주 횡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의 성능을 넘는 속도로 절대 달리지 마세요.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량이 손상되거나 더 나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나미비아 도로의 최소 80%가 자갈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를 반드시 지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바로 이 자갈도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수동 개폐식 울타리로 된 농장을 마주치더라도 절대 무단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가축이 도망칠 수 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농장주는 매우 화를 낼 것이며 금전적인 손해도 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미비아에서의 야간 탐험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밤에는 호텔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안전한 낮 시간의 멋진 경험을 기대해 보세요. 14번,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아프리카 어린이의 약 32%가 성장 장애를 겪고 있으며 무려 80% 가까이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절대 아이들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행동은 결국 아이들을 악의적인 어른들의 도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이용해 구걸하거나 절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며 착취합니다. 특히 생활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쁘고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잃은 채 방치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이용당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구호단체나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13번,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 만약 여러분이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의 혼잡함에 지쳤다면 나미비아는 정말 제격인 나라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겨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는 몽골이고 그 다음이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의 총면적은 약 82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인구는 고작 2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약 85%는 흑인 5%는 유럽계 후손이며 나머지 10%는 혼혈 인종으로 케이프 컬러드 나마족, 레호보스족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나미비아의 인구 밀도가 낮은 이유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불모지로 구성되어 있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이주가 늦고 인구 감소도 심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가장 늦게 이룬 나라 중 하나로 1990년에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낮은 인구 밀도는 나미비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12번, 평생 목욕하지 않는 사람들. 앞서 나미비아의 자연경관과 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 많은 사진 작가들이 나미비아 북서쪽의 외딴 지역을 찾아 고대 부족인 히인바족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해 왔습니다. 히인바족은 현재도 후네네 지역에 정착해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인바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몸을 씻을 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조한 사막과 극도로 부족한 수자원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목욕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로 씻는 것은 사치스럽고 금기시되는 낭비로 여겨집니다. 그 대신 히인바족은 매일 온몸에 붉은 오크르 적토를 바르고 연기로 목욕을 합니다. 뜨거운 숯불 위에 코미포라 나뭇가지를 태워 연기를 피운 다음 담요로 몸을 감싸 땀을 내며 연기에 휩싸인 채 몸을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오치제입니다. 오치제는 버터, 동물성 지방, 붉은 오크르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때로는 나무 수지 향료를 섞기도 합니다. 히인바 여성들은 매일 아침 이 오치제를 피부와 머리에 바르며 그 결과 온몸이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특정 부위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 브래지어 금지. 히인바족은 단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점도 많은 방문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히인바족은 아직까지도 원시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으며 대신 허리 아래를 소가죽 조각으로 간단히 감싸는 것이 전부입니다. 브래지어뿐만 아니라 히인바 여성들의 독특한 머리 모양과 장신구 역시 매우 눈길을 끕니다. 이 부족에서는 여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머리 모양을 통해 소속된 시족,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이에 따른 변화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짚을 섞어 머리를 길게 늘린 뒤 이를 여러 갈래로 따 오치제를 바르고 염소 털로 장식하여 머리끝을 작은 둥근 모양으로 만듭니다. 젊은 소녀들은 보통 머리 앞쪽에 두 개의 따은 머리를 가지는데 이 머리 모양은 어머니 쪽 시족 오르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춘기가 되지 않은 소녀는 이 머리 따음이 얼굴 앞으로 향하고 쌍둥이인 경우 한쪽에만 따은 머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두 갈래로 나뉜 머리를 앞으로 묶어 아직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부족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결혼 가능한 나이가 되면 이 머리 따음은 뒤쪽으로 따아 넘기게 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은 머리 위에 에렌베라는 머리 장식을 착용합니다. 반면 히인바 남성들은 훨씬 단순한 옷차림을 합니다. 미혼 남성은 이마에서 목 뒤까지 머리를 따하 온다투라는 형태를 만들고 기혼 남성은 머리를 민 뒤 죽을 때까지 터번을 착용합니다. 터번은 오직 장례식 때만 벗을 수 있으며 과부가 된 남성은 터번을 쓰지 않고 머리도 땄지 않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보통 머리를 밀지만 일부는 시족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갓난아기들은 구슬 목걸이나 구리 팔찌를 착용하며 조금 더 자라면 조개 껍데기를 추가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매우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복과 외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히인바 사회는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스켈레톤 해안. 히인바족과는 이쯤에서 작별을 구하고 이제는 나미비아에서도 감히 발을 들이기 힘든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켈레톤 해안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금기시되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미비아 북부의 이 거친 사막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난파선 잔해와 버려진 건물, 그리고 잊혀진 탐험가들의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곳은 사자, 하이에나, 갈색 하이에나, 야생 들가이 같은 위험한 포식자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탐험가들 중 일부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 이 황무지를 탐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극한의 위험에 직면했고 결코 건드려선 안 될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보호 없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9번 데드플레이 미라나무들의 공동묘지. 스켈레톤 해안에 갈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경관을 지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데드플레이 미라나무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습지라는 뜻의 데드플레이는 전 세계의 여행자와 과학자, 사진작가들을 끌어들이는 자연의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이름은 죽은 습지지만 실제로는 나미비아의 소수스블레이 염분지 근처에 위치한 흰색 점토 평원입니다. 이 지역의 모래 언덕 대부분은 유네스코가 2013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나미브 사구 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드플레이는 나미브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과거에는 차우아브 강에서 흘러온 물 덕분에 생태계가 살아 있었고
수백 그루의 낙타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900년 전 건조한 기후와 모래 언덕이 이 지역을 강과 완전히 차단하면서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생명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건조해서 나무조차 썩지 않습니다. 햇볕에 타들어간 나무들은 검게 변하며 마치 스스로 파괴된 증거처럼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약 680여 700년 전, 즉 1340년에서 1430년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습지가 완전히 생명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소금풀이 자라며 나라 멜론 역시 새벽에 맺히는 이슬과 소량의 비 덕분에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버려진 숲이라 불리지만 데드플레이는 그 황량함 속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모래 언덕에 둘러싸인 흰색 점토 평원은 강렬한 색 대비를 이루며 시각적으로도 인상 깊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8번 거꾸로 된 숲. 나미비아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풍경이 있습니다. 온 숲이 거꾸로 자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는 것이죠. 남부 나미비아에 위치한 코이퍼나무 숲은 독특한 모양의 코이퍼나무 덕분에 유명한 관광 명소이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이 나무들은 크고 웅장하지만 내부가 비어있고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나미비아의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코이퍼나무를 화살이나 창 같은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코이퍼나무 숲 또는 코케분 마우드는 키트만 숲 북동쪽 약 14km 지점 퀘스로 가는 길목인 가리가누스 농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250-300그루의 코이퍼나무가 드문드문 자라고 있으며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 나무들은 무려 7m에서 9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줄기 주변에는 황금빛 갈색의 비늘 같은 껍질이 있어 이 나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코이퍼 나무는 나무십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뿌리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어 마치 나무 전체가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숲에는 약 250그루의 코이퍼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1995년 6월 1일부터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코이퍼 나무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나무로도 여겨지며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기리면 복이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이 나무를 뽑으면 평생 다이아몬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나무들이 신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파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적, 정신적 가치 외에도 코이퍼 나무는 다양한 실용적 용도로 활용됩니다. 작은 줄기는 화살로, 큰 줄기는 음식과 물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됩니다. 또한 나무 줄기의 섬유 조직은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시에 코이퍼 나무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곤충, 동물, 조류들의 서식지로 기능하며 국가보호기념물일 뿐 아니라 나미비아의 환경보존과 생물 다양성 유지의 핵심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번 야생의 낙원. 인구 밀도가 이렇게 낮은 곳이기에 나미비아의 자연은 아직까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원시 상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미비아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모래 언덕과 보기 드문 야생동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미비아에는 총 1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토샤 국립공원은 수백 종의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서식하는 대표적인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이 중에는 멸종 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면 사자의 사냥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장엄한 야생동물들과 함께 석양을 감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피츠코페라는 이름의 독특한 화강간 바위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남긴 인상적인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 더욱 매혹적입니다. 산처럼 솟은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마주하면 과연 이게 모래일까 산일까 내 눈을 한 번쯤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번 거대한 모래 언덕. 산만큼 거대한 모래 언덕 상상이 가시나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미비아의 모래 언덕은 실제로 그만큼 큽니다. 자연이 만든 모래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공중에서 촬영한 장관을 통해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 언덕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데디, 빅마마, 그리고 듄 45는 나미비아의 나미브 노클루프트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형 모래 언덕들입니다. 이 거대한 모래 언덕들은 아프리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장엄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빅데디 모래 언덕은 무려 높이 350m에 달하며 그 위용의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모래 언덕은 마치 하나의 뛰어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모래 언덕 중 하나로 나이가 약 500만 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뜨거나 질 때 빛과 그림자가 맞물려 만들어내는 장면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모래뿐입니다. 국명 자체도 매우 오래된 사막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정도입니다. 바로 나미브 사막입니다. 나미브 사막은 세계 어느 사막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나미브라는 이름은 광활한 장소를 뜻하는 남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펼쳐진 이 사막은 약 55,000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며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 나라의 영토에 걸쳐 있습니다. 사하라처럼 거대하진 않지만 나미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그 역사가 약 5,500만 년에 달합니다. 이곳 일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로도 손꼽힙니다. 밤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0도이고 낮에는 50도까지 치솟습니다. 밤과 낮의 극심한 온도 차로 인해 오직 매우 특이한 형태의 동식물만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식물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닷바람이 몰고 온 안개 속 수증기를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나미브 사막의 동물들도 매우 독특합니다. 대부분이 절지동물이나 작은 동물들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종들입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타조, 검은고리 영양 같은 독특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코끼리가 사는 세계 유일의 사막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점은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는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장면을 눈앞에서 마주할 때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사막의 모래 해변을 때리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세계 유일의 해안 사막이자 안개의 영향을 받는 대형 모래 언덕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나미브 사막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며 일부 소수 원주민 집단의 정착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곳을 체험하고 싶다면 뜨거운 붉은 모래 언덕 위를 열기구를 타고 날거나 모래 언덕을 달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사막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투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요정의 원. 나미브 사막 한가운데에는 지름 2m에서 15m까지 되는 둥근 형태의 벌거벗은 땅이 곳곳에 퍼져 있으며 그 주위를 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요정의 원은 신들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이 UFO의 착륙지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이 나미브 사막 해안에 흩어진 이 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요정의 원은 나미비아 전역의 건조한 초원 지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위에서 내려다보면 천에 찍힌 점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형성과 목적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도 왜 이런 원들이 생겨났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수십 년째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정말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게 될지도 모릅니다. 3번, 으스스한 유령 도시 콜만스콥.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나미비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바로 유령 도시 콜만스콥입니다. 콜만스콥은 나미비아 남부의 나미브 사막에 위치한 유령 도시입니다. 지금은 작고 외딴 마을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인해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독일에서 수백 명의 다이아몬드 사냥꾼들이 몰려들었고 이 외딴 땅은 곧 풍요로운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콜만스콥은 독일식 도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카지노, 영화관, 수영장, 무도회장, 발전소, 얼음 공장 등 온갖 편의 시설과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이 마을은 이제 모래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지방까지 밀려든 모래는 폐허와도 같은 황량한 풍경을 만들어 내죠.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콜만스콥이 관광지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유명 영화의 촬영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물의 낙원. 자, 끝없이 이어진 메마른 땅을 지나 이제는 시원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막 국가로 알려진 나미비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매력적인 습지 중 하나인 리안티 범람원이 있습니다. 리안티는 나미비아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리안티 국립공원과 리안티 강으로 유명하며 자연을 사랑하거나 나미비아의 야생을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이 국립보호구역은 규모가 크고 다양성이 뛰어나며 탁 트인 초원에서 습지, 자연 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공원에서는 코끼리, 사자, 표범, 그리고 희귀 조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리안티 강은 낮은 평야와 초지를 따라 흐르며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강 위에서 보트 사파리에 참여하여 악어, 하마, 외가리 등의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안티는 치타, 사자, 코끼리, 희귀 조류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과 희귀 동물들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은 야간 사파리에 참여하여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찾아보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탐험 외에도 이곳에서는 산족과 마푸웨족 등 나미비아 원주민 부족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전통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1번, 3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앞서 말했듯이 나미비아 아이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생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대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4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도 하며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무려 30가지에 달합니다. 나미비아는 다양한 민족과 다문화 공동체가 공존하는 나라인 동시에 외국인의 방문이 꾸준한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나미비아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투어와 코이산어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착 언어이며 현재는 영어가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미비아인들은 영어 실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영어는 나미비아의 공용어 중 하나로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영어가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또한 직장 환경이나 국제적 의사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광업과 비즈니스가 발달하면서 해외 관광객이나 외국 파트너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영어의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미비아가 과거에는 영국과 독일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향으로 지금도 영어는 나미비아의 언어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의 확산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미비아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새롭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